아빠가 진짜 먼 길을 날아서 유럽으로 오셨지. 우리는 같이 차를 렌트해서 프랑스를 누비면서 여행을 했어.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그림 속 풍경들을 직접 찾아다녔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크레페 맛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로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먹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나코로 넘어갔어.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잖아. 멋진 전경을 감상하며 완전 호화로운 기분을 만끽했어. 지금은 칸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 놀라고 또 이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감동을 받고 갑니다. 저 앞에 뭐죠? 저 앞에 니스의 푸른 바다와 칸의 장엄한 전경은 진짜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아빠와 나는 로마로 가기로 했어. 성지순례의 여정을 시작할 거야. 공항에서 숙소 가는 길, 벌써 고대 유적들이 보이니 가슴이 설레. 2달 전부터 로마 한복판에 있는 좋은 하숙집도 예약해뒀어.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본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로마에 왔고요. 아빠랑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오늘부터 투어를 하려고 그래요. 혼자 여행할 땐 돈을 아끼려고 하루 한 끼 먹거나 빵으로 돈을 아끼는데 아빠가 있으니 난 무적이야. 젤라또를 사 먹는 보살을 누릴 수 있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그동안 내가 보았던 성당들 그 이상이었어. 성당의 거대한 파사드가 눈앞에 펼쳐지며 그 웅장함에 숨이 멎는 듯했고,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섬세한 조각들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어. 지금 오후 5시거든요? 아빠랑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음성거림 속에서 성당은 그 위엄과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입구 지금 들어가는 문 앞인데도 규모가 엄청나고요. 조각들이 엄청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가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네, 이곳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자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와 화려한 장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큐폴라로 양면에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려져 있고 천장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성당 내부를 은은하게 물들였고,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 그레고리오 13세의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달력을 개량해 만든 분이야.
저는 지금 바티칸 대성당에 와 있고요.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얘기하죠.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에게 함락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태리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안에서 옛날에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섞여가면서 문화가 섞여가면서 르네상스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기독교가 이곳에 굉장히 퍼졌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기독교가 공인으로 될 의미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 중국어로 관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이나 다른 성경과학자들은 이곳에 실제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믿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성 베드로 성당인 거죠. 성당 앞에는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곳 밑에 베드로의 의자가 있어. 의자 밑에는 4명의 성인상도 있지. 저녁이 되면 베드로 성당은 문을 닫기에 많은 분들이 바티칸 시티를 저녁에 볼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성당과 조명이 비치는 바티칸 시티의 야경은 아름답고 감동이 있어. 점심은 중식당에서 먹었는데 1리터 콜라병은 처음 봤어. 처음이에요. 1리터짜리 콜라병은. 로마의 아침은 청명하고 상쾌해. 우린 콜로세움을 향해 길을 나섰어. 거리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역사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로마의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같아. 이렇게 콜로세움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교회로도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성벽의 하나하나, 기둥의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느끼며 나는 고대 로마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겪었을 감정과 열기를 상상했어. 2층은 박물관처럼 이곳의 역사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 글래디에이터들의 투지가 담긴 경기장, 황제의 명령이 울려 퍼지던 관람석, 그리고 열광하는 군중의 함성까지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 검투사들이 이 길을 통해서 전투를 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로마의 영광과 잔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 고대 로마의 웅장한 역사를 눈앞에서 마주하며 나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해. 로마 콜로세움 이 고대 원형 경기장은 고대 로마의 힘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예요. 고대 건축 로마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곳은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약 2000년 전에
플라비우스 가문의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이 건물은 준공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원래 명칭이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콜로세움으로 불리게 된 거는 인근에 있는 네로 동상 콜로서스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그 동상은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이름은 이 웅장한 콜로세움 경기장과 함께 남아있죠. 콜로세움은 당시 5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극장이었고요. 여기서 검투사 경기, 그리고 야생동물 사냥, 그리고 해양대전 등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는 훈련 공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밑에서는 또 기계장치들도, 수많은 기계장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계장치들로 동물들이나 소품들을 갑자기 위로 튀어오르게 나타나는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의 역사는 영광과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당시 로마의 과학과 엔지니어링의 기술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이곳의 역사와 또 이곳의 분위기, 이곳의 웅장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야. 로마 시대 개선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보존된 걸작이지. 한때 로마 제국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에 가보려고 해. 이 포로 로마노에 와 있는데요. 이 포로 로마노는 아치형 구조물인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승리를 위해서 지어진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로마의 섬세함과 군사적 성공,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로마노의 매력은 이러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은 실제 로마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이곳의 길을 걸으면서 그 당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함께 걸어보시죠. 로마의 심장 포로 로마노, 고대의 숨결이 깃든 곳,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영광의 시절을 품고 있다네. 기둥 하나, 돌 하나,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손길을 거쳐 트라이아누스의 황제 시대를 지나왔네. 개선식의 함성, 공공연설의 메아리, 선거 발표의 긴장감, 즉위식의 경건함, 그 모든 역사의 순간들이 이곳에서 피고 사라졌다네. 전성기의 포로 로마노, 호화로움과 권위의 상징이었네. 제국 전역의 발걸음이 모여 로마 문명의 핵심이 되었네. 수백만 명의 인파 속에서 그 찬란했던 날들을 그리며 우리가 오는 이곳을 걷는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교차로. 나는 포로 로마노를 거닐며 과거의 찬란했던 문명을 느낀다. 라틴어로 불리던 포로 로마는 오늘 우리에게 로마를 말하네. 마메르티우 감옥은 고대 로마의 초기 시대 때 있었던 감옥이고요.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포로 로마노의 카나톨리아 언덕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특별히 정치적인 죄수나 전쟁 포로들을 감금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마메르티움 감옥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엄격했어요.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곳에 처음 온 죄수들은 위에 층에서 지내다가 죄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하층에 바위를 파내가지고 감옥을 더 지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감옥은 고대왕 안쿠스 마르키우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죄수는 로마의 적대적인 왕 유게르타 왕이에요. 그는 바로크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 감옥에 갇혔고요. 이곳에서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곳에서 수감되었다고 해요. 베드로는 여기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냈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갇혔음에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또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Hello, can I get 2 person? Yeah. Okay, pay for car. Please write down your name, last name and email. Okay, and is it possible to take a video? Picture, yes, Yeah. no flash. Okay, no flash. 이 감옥에 수용되었던 죄수의 시신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고요. 베드로인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죄수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제 박물관으로 남아 있고요. 이곳 감옥의 어두운 역사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곳을 전시해 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이 고대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전해주고 있고요. 과거를 통해 오늘날까지 신앙의 힘을 이어주는 곳으로 남아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베드로가 이 감옥에 내려가다가 얼굴이 부딪혀서 생긴 자국이라고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여기 머리를 부딪혔대요. 바울과 베드로가 이러한 좁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곳에서 갇혀 있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이곳에 투옥됐지만 바울도 이곳에서 투옥됐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로마에서 순교를 한 뒤에 200년, 300년이 지나서 이 로마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널리 퍼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아빠와 함께 영상을 잘 찍었고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전통 음식인 까르보나라를 먹으러 왔어. 진한 향기와 함께 황금빛 소스가 면을 감싸고 있어. 치즈 맛이 엄청 진합니다. 그리고 면은 조금 딱딱해요. 이태리에서는 알단테를 먹거든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티라미슈고요. 일본에서 티라미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티라미수 전통 음식이죠. Tutta un'altra cosa. Sicura? 굉장히 부드럽고요. 커스터드 느낌이 많이 나고 커피 맛도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Puoi pure spegnere adesso. Puoi pure spegnere, no? 맛있어요. Attenta ai denti. Non capivo perché non mi dà attenzione a tutto, perché in realtà avevo pensato di insegnare. 아빠와 나는 트레비 분수를 보러 왔어. 로마의 거리는 언제나 그렇듯 활기차고 거리마다 들리는 이탈리아어의 아름다운 리듬은 나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이 화려한 분수는 로마의 예술과 걸작이 한데에 모아져 있는 화려한 분수입니다. 18세기 완성된 이 분수는 화려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규모와 복잡한 조각들로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트레비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삼림천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 물 마시고 싶던 로마 군인들에게 한 소녀가 물을 떠다 주게 됩니다. 한 처녀가 물원으로 인도를 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분수가 지어졌다고 해요. 이 물은 아쿠아 비르고를 통해서 로마의 수로로 이동되었는데 한 17km 정도에 떨어진 아쿠아 비르고에서 이곳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이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분수의 디자인은 바로크 양식의 전통을 보여주거든요. 니콜라 살비가 설계를 맡았어요. 분수 중앙에는 바다의 신 넵튠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 양쪽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생동감이 넘치고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모양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바다의 힘과 물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트레비 분수의 가장 유명한 전통은 등을 돌리고 동전을 던지는 행동이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동전을 들고 던진 사람들은 로마의 전설에 따르면 다시 이 로마로 돌아올 그런 희망과 꿈을 꾸는다고 합니다. 하나를 던지면 로마로서의 귀환을, 2개를 던지면 로마에서 사랑을, 3개를 던지면 결혼을 약속한다고 하죠. 매년 수집되는 이 동전은 수백만 유로에 달하며 이곳의 어려운 곳에 기부되거나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분수의 환상적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판테온을 보러 가려 해.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돔과 고풍스러운 기둥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난 이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았어. 판테온 앞에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 부근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 신전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거라고 해. 오벨리스크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오벨리스크 밑에 분수도 세워져 있었어. 한때는 교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판테온 앞에 있습니다. 43m 정도의 거대한 높이의 교회이자 신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걸작 이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에요. 현재의 판테온은 기원 후 12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건물입니다. 이 판테온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돔 형태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 안에서 비가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좀 저녁 시간이라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설명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 안에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 라파엘로든 미켈란젤로든 진품은 아니지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도 있고요. 그리고 7세기에는 기독교 교회로 전환되어서 교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판테온은 지금 로마의 가장 또 유명한 인기 관광 명소이자 고대 로마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나 광장에 왔어. 1세기에 조성된 광장이야. 아름다운 분수들과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광장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어. 네, 저는 이렇게 아빠와 함께 성지순례 로마편을 마쳤고요. 이제 내일은 다시 튀르키예로 넘어갑니다. 튀르키예에서 또다시 성지순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